우리 전라북도를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관심 전략으로 떠오른 곳 바로 새만금입니다. 현 정부도 새만금 개발을 국가적 역점으로 놓고 새만금 개발청장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바로 김규현 새만금 개발청장인데요. 지금부터 김규현 청장과 새만금의 오늘과 미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만금 개발청장 김규현입니다. 네, 취임하신 게 지난 5월 16일이신데 딱 2달 됐습니다. 예, 정확히 이제 2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막 격하게 달려오셨을 텐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제 새만금 사업이 국가 균형 발전 핵심 거점이자 성장 동력입니다. 이런 새만금 사업을 저희가 총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저는 이제까지 국토부에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신도시, 산업단지, 얼마 전에 이제 광역교통까지 이런 주로 개발 사업을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네. 국토 발전이라든가 도시 개발에 대한 이런 경험을 여기다 이제 투영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매주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전라북도민뿐만 아니라 모두의 관심이 이제 몰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속도감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 특히 저희 도민들의 소망인데요. 새 정부의 지원과 관심 그리고 협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새 정부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인수위 때부터 핵심 사업에 대해서 많이 검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고요. 네. 특히 전북의 미래가 새만금에 달려 있다. 그리고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조성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고 이를 위해서 지금 새 정부에서도 기본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해서 첨단 산업과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이 새만금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 예를 들어서 세제 지원이라든가 규제 완화, 인프라 이런 내용 담겨 있는 국제투자진흥지구 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앞으로 좀 이게 가시화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중요한 현안이 군산, 김제, 부안 이 세 지자체 경계 문제 해결입니다. 국토부에 계셨는데 지금 상황과 어떻게 해결 전망은 어떤가요? 예, 새만금 사업이 주로 매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매립지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준공 때마다 어느 행정구역에 속하는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군산, 김제, 부안이 약간의 서로 자기 지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이런 좀 노력들이 있는데요. 네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 경계 문제가 일종의 새만금 사업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한번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새만금의 사업에 대한 각 지자체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뭐 새만금 사업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 도지사가 오시면서 특별자치도라든가 메가시티라든가 행정구역 통합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라든가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소통이 되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새만금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새만금에는 국가산단이 하나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성돼서 이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일부는 현재 매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국토부에서 지난 8일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국내 최초로 지정이 됐는데요. 네네. 이제까지는 기존에 노후화된 산단을 뭐 개조하거나 재개발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신규로 산단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도 공급하고 또 디지털 기반과 저탄소 고효율의 에너지 자립형 산단입니다. 아, 에너지 자립형 산단. 그럼 이제 새만금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새만금 스마트 그린 산단의 조성의 완료는 언제쯤이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1단계는 현재 추진을 거의 다 돼 있고요. 네. 현재 5, 6 공구는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나머지 2개 공구도 이제 조만간 매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산단이 모자라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우려를 긍정적인 우려를 그렇습니다. 네, 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지금 새만금개발청 김규현 청장의 새만금의 오늘과 미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2040년까지 또 알리백을 완성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로드맵과 방안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아리백이라는 게 사용 에너지를 이제 재생 에너지로 100% 공급하고 그 지역에 소비하는 내용입니다. 네. 현재 그 미국이라든가 EU에서 탄소세 부과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아리백 캠페인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협력사들도 아리백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탄소 저감이나 아리백이 필요한 기업들의 입주가 이제 크게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그린 산단에 알리백을 좀 접목을 해서 이제 산단이 조성돼서 입주하는 시점이 한 24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2024년부터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도 저희가 공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유류지에 좀 많이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단 인근에 그린수를 이용한 연료전지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들을 산단에 직접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에너지 통합 플랫폼 같은 이런 운영에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고요. 이제 저희 계획대로 되면 한 29년까지는 온실가스 한 25%까지 감축을 하고 네네. 40년까지는 단계별로 알리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쪽에서는 알리백이 굉장히 이제 핫 이슈입니다. 탄소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그린 산다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입주해 주시면 네. 저희가 알리백을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매립이 다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업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가요? 글쎄요, 기업이 현재 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저희가 유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현재까지 한 59개 기업에 한 10조 원 정도 입주 계약을 협의했거나 이미 체결한 상태고요. 네. 산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09는 거의 대부분 분양이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5609는 현재 분양을 했는데 벌써 한 20% 정도 들어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산단을 매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새만금 산단 같으면 일반 산단과 다르게 장기 임대 용지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임대 용지가 다른 산단에 있는 임대 용지보다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세제 혜택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네. 더구나 또 옆에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자동차 관련 부품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소재 기업들의 투자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 산단은 또 이제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그다음에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종합 부세 구역 이런 게 좀 같이 지정이 돼 있어서 기업들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앞으로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이제 정말 재생에너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이 스마트 그린 산단 쪽으로 많이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만금의 인프라가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항만 그리고 신공항의 문제입니다. 뭐 자연 환경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아니 우리 지금 새만금 개발 그리고 우리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좀 팽배한데 이 로드맵과 전망은 어떠신가요? 그동안 새만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인프라가 부족하다. 교통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신속하게 내부 개발의 속도 좀 내고 투자 유치도 좀 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공항이나 항만이나 철도, 도로 같은 이제 핵심 인프라에 좀 힘을 쏟고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새만금 내부에 대한 동서도로가 개통이 됐고, 네. 내년에 이제 잼버리 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남북도로도 준공이 돼서 십자형의 도로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새만금 전주광 고속도로가 지금 24년 완공을 목표로 좀 공사 중인데요. 네네. 이게 포항까지 이어집니다. 포항까지요? 예. 그리고 신항만은 현재 해수부에서 매립 작업을 하고 있는데 25년까지는 5만 톤급 선박이 한
두 개 선석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완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제공항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6월에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9년까지는 개항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인입철도도 작년 말에 12월 달에 그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계획 수립 중이고, 이제 2030년까지는 철도가 새만금 암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그 광역교통망이 좀 완공이 되면 새만금은 기존의 도로 외에도 철도, 공항, 항만, 저희가 이거를 트라이포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접근이 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 외에 저희가 지금 대중교통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새만금이 관광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도 정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적어도 30년까지는 뭐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항이 전부 다 완공이 돼서 인프라가 이제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 수변도시 조성도 본격화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그 수변 도시는 저희가 목표가 친수, 친환경, 스마트시티 이런 3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2020년 그 12월에 매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0% 정도 매립이 완료가 됐고, 네. 23년 상반기까지는 매립이 끝나서 이제 조만간 조성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 수변 도시는 기존 도시와는 좀 다르게 친환경으로 설계되는 주거 환경도 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로 현재 저희가 구상 중에 있고요. 네네. 저희가 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2024년 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토지 공급과 분양이 시작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수변 도시도 재생에너지로 전부 다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네.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도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그렇군요. 군산시 최대 현안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토지 이용 계획 변경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던데 저희가 좀 걱정할 만한 상황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군산 지역이 2018년에 경제 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정부에서 이제 지역 활력 어떤 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군산시의 건의를 받아서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중고 자동차를 해외 수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뭐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뭐 매매업체 입주 단지, 그다음에 정비 튜닝 단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한 2020년부터 총 현재까지 한 211억의 예산을 배정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적격성 심사 같은 다각적인 어떤 그 절차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토지 이용 계획 변경과 산단 입주가 이제 추진돼야 할 시점이 왔는데요. 다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보니까 현재 사업 내용이 당초에 정부에 추진했던 내용과 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서 현재 지자체에서 그 내용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 새만금청에서는 이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워낙 잘 알고 있고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네. 당초의 사업 취지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새만금 개발청도 이제 적극 지원을 해 나가고 또 지자체에서 보완을 조금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새만금을 기업이 모이는 경제 활력이 가득한 곳, 기업 활동이 자유로운 곳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도민의 기대도 상당히 큰 만큼 저희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책 수립이라든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과도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이 새만금 사업이 새만금 지역을 넘어서서 전라북도와 그리고 전라북도 인근의 다른 지역까지 좀 파급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이라든가 연계사업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새만금 사업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민께서 좀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화합된 마음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민들 항상 새만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얼마나 더욱 속도감 있게 균형 있게 소통하면서 발전을 해주실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현 새만금 개발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